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로 가봅니다. 새해 첫 근무일인 오늘 주요 기업들이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총수들이 신년사에서 어떤 화두들을 꺼내는지가 관심인데요. 임종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예. 웬만한 기업들은 오늘 다 시무식을 열었죠?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요 기업들이 오늘 모두 오전에 시무식을 갖고 2020년 업무에 공식적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올해 뭐 일반적인 시무식과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시무식을 하는 데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예. LG그룹은 일반적인 강당 시무식 대신에 구광모 회장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신년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GS그룹은 지난해 말에 그 회장이 바뀌었죠. 허태수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허태수 회장 오늘 스탠딩 토크 형식으로 시무식을 진행해서 재계에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시무식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최고 경영자의 신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몇 가지 공통되는 화두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면 일단 미래에 대한 언급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의선 현대기아차 수석부회장은 기술과 사업 기반 조직 문화를 혁신해서 미래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원년이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5년 동안 20조 원씩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선언을 오늘 신년사에 담았고요.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도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을 실현하자라면서 미래를 새 화두로 꺼냈습니다. 신동빈 롯데회장도 공감과 공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고객이란 예. 표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구광모 LG 회장은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천하자 이렇게 임직원들한테 당부를 했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유통업계의 환경이 어렵지만 결국 답은 고객 불만을 찾아야 된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보니까 기업들이 뭐 저마다 좀 각오를 다지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인데 올해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는 전망들이 많죠. 예, 작년보다는 낫다고 해도 올해도 뭐 그렇게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은 많은 게 현실인데요. 몇 가지 업종을 보면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진을 좀 말끔히 털어내고 올해는 좀 반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제 표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한 고비를 넘긴 것도 있고 5G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해외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올해는 한 6% 가까운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금융 이후 10년 만에 연간 400만 대 생산 체제가 무너진 해였는데요. 올해는 국내외에서 판매가 모두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상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회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대한상의에서 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정관계 인사들만 주로 불렀는데 올해는 5대 그룹 총수들을 모두 초청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이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해외 출장 일정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문재인 정부 4년 차이고 또 총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어떤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싼 집은 값이 더 오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집은 제자리인 이른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집값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서 이 아파트 가격을 5단계로 나눠서 길게 줄을 세워봤는데요. 이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값과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값을 비교했더니 그 차이가 6.83배, 대략 7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더 주목을 끄는 것은 집값 상승률인데요. 이 하위 20% 아파트의 작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얼마나 가격이 움직였냐를 봤더니 대략 1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위 20% 아파트를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무려 1,9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 뛰었다는 건데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집값이 많이 뛰는 곳을 보면 이 서울 중에서도 강남,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라는 점인데요.
이 재건축을 하면 큰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몰리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대목이 이 종부세 등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이 세금이 무서워서 이곳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데 이 반대로 그만큼 세금이 오른 만큼 집값이 더 오르겠다는 기대 때문에 이 소유자들이 더 몰린 점도 가격 상승을 좀 부채질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이 아직 없는 무주택자분들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 장만이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좀 저렴한 곳을 찾아서 집을 사야 할 텐데 그런 곳은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좀 잘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단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점을 찾아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 이전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보다는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나올 이 신규 아파트를 공략하라는 조언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입니다. 이건 좀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할 숙제인데 12.16 대책에서는 이런 점들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 이 대체적인 좀 시각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얼마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을 겁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조만간 오릅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또 왜 오르는지 예외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새해 벽두부터 참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실손보험료 얼마나 오릅니까? 네,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에 실손보험료를 9%가량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훨씬 더 많아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인데요. 당초 20%까지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그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그나마 9%대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9% 정도 오른다고 했는데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손보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형 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형 실손보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좌에서 우로 갈수록, 그러니까 구형에서 신형으로 올수록 보장 내용이 줄고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건 2017년 4월 이전에 판매된, 그러니까 신실손 이전의 상품들입니다. 신형 실손은 오히려 보험료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좀 상대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덜 가는 분들은 이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 부분 고민이 예.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손보사들도 신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신형 실손 이전 상품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득실을 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예. 갈아타면 당장 내는 보험료는 줄일 수 있지만 이 보장성 면에서는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계약의 보장 조건들, 어디까지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보험료가 5년마다 갱신이 되는지, 3년마다 갱신이 되는 걸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 이용 행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예, 실손보험 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손보험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역시 4% 안팎에서 지금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리는 게 적절한지 보험개발원이 현재 요율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검증이 곧 끝난다고 해도 이달 중에 바로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손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있어서 동시에 올리게 되면 가입자의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발표는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